최정상으로 가는 7가지 부의 시크릿.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함께 하겠습니다. 10억 빚더미에서 5천억 기업 CEO까지 딱 5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하는 켈리체 회장님의 이야기 실화입니다. 나도 빚 있고 나도 사업하고 싶고 나도 켈리체 회장님처럼 그렇게 막 여행 다니고 살고 싶어야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공을 얻었나? 114페이지 나만의 기준을 세워라에 보면 힌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할래? 장사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나 뭘 먹을까? 보다 고민을 덜 한대요. 그냥 한대. 너 이거 왜 했니? 쉬워 보이니까요. 이거 왜 했니? 돈이 돼 보이는 것 같아서요. 이거 왜 했니? 그러면 남들이 많이 하니까요 라고. 이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쉬운 사업은 없어. 네, 쉽게 돈 버는 것에 대한 경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업은 결혼하고 닮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 결혼을 잘할 수 있어요. 그쵸? 나랑 좀 잘 맞는 사람하고 지내야지 결혼 생활이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업도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을 때만 성과가 난다고 합니다. 결혼할 상대를 찾을 때 누가 저 사람이 이 사람 괜찮아 꼭 결혼해라고 하면 어떤가요?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사업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네, 첫 사업을 했을 때 덜컥 시작했었기 때문에 10억의 빚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업을 할 때는 나는 내가 첫 번째 사업을 했을 때 왜 10억이나 빚을 졌는지 이유를 분석해 봐야겠어 라고 해서 정말 확실하게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나는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 라고 분석을 합니다. 대기업이 부도나면 나도 안 돼. 해외 기업 인수가 되면 나도 안 돼. 지금도 요즘에 막 코로나가 터지면 여파로 너무 힘들어져 하는 업종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본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건 안 되겠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전부 다 나한테 빚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매번 누군가한테 빌려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던 여러분이 빚을 갚던, 그 다음에 꿈을 이뤄 나가시던 그 과정에서 항상 내가 정말 행복한가? 이거를 체크해 보라고 합니다. 나는 빚을 져서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빨리 벌어서 갚아야 돼 라는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조급함이 사업가에게는 굉장히 경계할 만한 일이거든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내 사업이 아니라 남의 사업을 내가 도와서 함께 하는 경우에 그렇게까지 신나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망하더라도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를 해서 신나게 해보고 망했더라면 후회를 덜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실패 요인을 바탕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나만의 사업 포인트 3가지를 찾았다는 거죠. 첫 번째, 경기는 타지 않을 것. 두 번째,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세 번째, 내가 잘하고 좋아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이렇게 3가지의 조건을 선택을 기준으로 딱 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그 10억 빚을 진 친구와의 동업에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을 때 이런 교훈을 얻고 생각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실패를 하셨어요? 어떤 걸로 인해서 이거 너무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있다면 내가 짠 걸 먹었을 때 이 좀 덜 짠 걸 먹어야겠어 라고 이 대조의 환경에 내가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하려고 이 환경이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켈리체 회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정상으로 가고 싶으세요? 최정상으로 가고 싶어서 사업을 선택하신 당신, 네,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선택하세요 라고. 명확한 기준. 그러면 내가 이래저래 하고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의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니까. 내가 아닌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선택하면 다른 사업을 보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결혼도 내가 진짜 원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누가 시켜서 결혼했는데 좀 정말 마음에 드는 누군가 나타나면 막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사업은 누가 더 잘 버티느냐가 핵심이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한대요. 그만큼 인내심을 갖고 그 힘겨운 시간들을
다 버텨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도 좋은 시간도 있지만 힘든 시간도 있는데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그리고 내가 생각한 명확한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잘 버텨나가는 일이잖아요. 사업도 정말 비슷하네요. 자신만의 기준 없이 근데 사업을 선정을 한다면 운 좋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켈리 체장님은 나는 돈도 많아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그리고 난 선한 영향도 미쳐야 돼, 그리고 난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업가가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업가 켈리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진짜 멋지죠. 네. 지금은 세계여행 중이시잖아요. 전에 세계여행을 유튜브로 해서 하시고 지금 또 시작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영감을 주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세팅을 딱 5천억 매출이 들어오는 그런 회사를 다 세팅을 해놓고 나 없이도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세팅을 해놓고 나는 내 가족들하고 충분히 시간을 보내면서 해외여행을 한다. 낚시를 해서 막 참치를 잡아서 회를 뜨고 오늘은 요 섬에서 내려서 여기 섬을 구경하고 저 섬에서 내려서 섬을 구경하고 여기에 있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저기에 있는 내 사업체의 또 직원을 만나고 그러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켈리 체장님의 사업은 어떻게 하다 시작하게 됐느냐? 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는 경기를 적게 타는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도 사람들이 밥은 먹잖아요. 밥은 먹고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을 때 그때 그 초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 있었을 때 이 초밥이 아직은 아시아인이 했을 때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건강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이거를 좀 해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켈리 체장님이 경기를 적게 타는 사업체를 분석해봤더니 3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장례업, 하나는 성에 관련된 사업, 하나는 요식업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고 아시아인인 자신의 매력이 드러날 수 있는 초밥 도시락 사업을 시작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린다면 바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지? 내가 강점을 가질 만한 아이템은 뭐지?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점을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물어보지? 내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어떤 점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질까? 이런 것들. 고객 입장에서도 유럽인 음식은 유럽 사람이 하는 게 좋고 아시아인 음식은 아시아인이 만들 때 신뢰를 느끼잖아요. 태권도 같은 것도 외국인이 하는 그 태권도 도장도 있지만 한국 사람이 직접 도장을 차리면 훨씬 더 전문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이미지가.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에 그래서 삼각김밥을 막 조사를 해보셨대요. 미국에서 삼각김밥 만들어서 마트나 슈퍼에 납품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그 사례가 없어서 연구를 많이 했고 한국 삼각김밥 공장까지 견학을 했고 기계를 막 찾으러 출장도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열을 올려가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게 있었대요. 바로 유럽은 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 삼각김밥을 만들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통과해야 나가야 되는 거죠. 비용이 최소 10억, 초기 자본만 10억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안 되겠는데 이 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이거를 언제 원가가 수익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손해를 안 보는 시점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돈 많이 안 드는 사업이라는 기준에서 얘는 미달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다음 어떻게 했냐? 김밥 하는 CEO라는 책, 김승우 회장님 책을 보고 그 뒤로 직접 가셔서 배우셨죠. 노하우를 배우시고 김승우 회장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마트 내에서 쇼비즈니스라는 건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참치 같은 거 하나를 갖고 와서 이렇게 막 해체를 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보여지면서 우와 멋지다 라고 하는 구경하면서 구경하다 보니까 먹고 싶고 하나 사게 되는 그런 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픈 키친으로 해서 쇼 비즈니스를 접목한 초밥 도시락 사업 이렇게 길을 정하고 사업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업의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되세요? 사업의 시작은 나는 이런 사업을 할 거야 라고 결심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를 할 때부터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전에 내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하느냐고 시작이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준비는 철저히 하되 시작은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준비는 철저히 하되 시작은 미루지 말라.
준비는 철저히 하되 시작은 미루지 말라.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꾸 미룬다는 거죠. 하지만 적절한 시기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작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사업뿐 아니라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이 하고 싶다면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때보다 더 이전인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는 때부터가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내가 그냥 일단 펜 잡고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막 멀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관심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꿈에 다가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켈리티 회장님 그 Q&A 시간에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 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어요. 그만두고 바로 하냐라고 하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만약에 커피숍을 오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커피숍 잘 되는데도 경험해보고 잘 안 되는데도 가서 경험을 해보고 해서 여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점을 보완을 하고 어떤 매력을 좀 더 구현해낼까를 생각을 하면서 간접 경험을 미리 쌓아서 해보시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셨었어요. 진정한 성공과 자유에 도달하는 위대한 시크릿의 살아있는 실천법. 사업에 실패하고 루저 마인드에 빠져있던 켈리티 회장님이 삶을 통해서 구현한 놀라운 끌어당김의 법칙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에 들어있습니다. 1200개 매장, 11개 개국의 1200개 매장, 연매출 5,400억의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 창업주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나는 돈이 없어, 여자라서, 난 나이가 많아서 라는 등등등의 이유로 나는 이거 못해 라고 한다면 이 책을 보시고 조금 영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